에이, 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대비 다 돼 있을 거다. 네. 근데 저번에 이 얘기 나왔을 때 뭐 그 원세훈 당시 원장이 MB에게도 보고했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보고는 했죠. 근데 이제 제가 그러면 묵인 방조. 제가 그런 일을 많이 겪어봐서 아는데요. 네. 그렇게 이제 책임질 일은 본인이 이제 자국을 안 남깁니다. 아, 빠져나갈 구멍을 다 열어놓고 다 만들어 놓죠. 그게 뭐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해서 제가 알아요. 아, 그러니까 직접 겪어봤다. 네.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 그랬어? 이제 그렇게 나올 겁니다, 분명히. 잠깐만, 이거 중요한 말씀이신데. 네. 그냥 보고만 받고 나는 어떤 메시지도 원세훈 당시 원장한테 준 적이 없다. 문제 그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까? 거의 그렇게 나오겠죠. 그럼 보고를 왜 받아요? 그럼? 근데 이제 증거 이런 게 또 사실 진술밖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쉽지 않다 이런 얘기죠. 혹시 원세훈 전 원장이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이명박 당시 대통령한테 보고 다 했고 이런 지시도 받았다 이렇게 입을 열 가능성은 없을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게 이제 재판에 유리하다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건 이제 많이 따져보겠죠. 네. 근데 별 유리할 게 없으면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건 없고 네. 뭐 몇 년이라도 감화해지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 포인트가 그겁니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네. 1년만 깎아주면 친구도 곧 배신하겠더라고요. 5년 깎아준다 그러면 마누라까지 배신하겠더라고요. 아, 형량이 4년인데 5년은 안 되지.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네. 그러니까 거기서 산다는 일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긴 하죠. 네. 아, 그러면 또 하나의 변수는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불안하겠죠 지금 어떤 분은. 그 어떤 분이 MB죠?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혹시 사과반 전 의원님도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오늘 판결에 대해서? 뭐 어쨌든 지난번에 그 유출 문건 증거로 채택해주지 않아서 상당히 그 국민들 논란이 많았고 네. 또 우려를 했는데 네. 판결은 뭐 그래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 뭐 문건 관련돼서는 또 별건으로 또 좀 진행할 수밖에 없을 거이고요. 예. 어쨌든 뭐 국민들로서는 일단 이번 판결들은 만족해야 하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뭐 그 이야기는 이 정도로 가름을 하고요. 자, 오늘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보수 야권 움직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분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차라리 출당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일부에서 어떤 출당 움직임에 대해서 스스로 그러니까 나가는 일은 없을 거다. 차라리 출당을 시켜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요. 일단 이전부터 볼게요. 정도원 전 의원님.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뭐 확인된 바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고. 네. 일단 그 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예. 제가 과거에 이제 새누리당에 몸담고 있을 때 보면 네. 현역 국회의원이 뭐가 걸렸다, 기소가 됐다, 구속이 됐다 하면 무조건 출당시켰어요. 근데 이제 그때 야당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야당은 일단 자기 그 의원들 감싸거든요. 네. 야, 이건 무리하다, 이건 억울하다. 그런데 어제 정말 의리 없이 그냥 무조건 출당시켰어요. 새누리당이 여당일 때? 예, 그때 네. 기준으로는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당연히 출당이죠. 그렇잖아요. 예. 본인이 대표 시절에도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출당 여부가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잠깐만. 그러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이 새누리당 대표로 있을 때는 칼같이 잘랐어요. 기소만 돼도 그냥 잘랐는데. 그리고 그 나중에 다 무죄도 됐는데도 막 무조건 막 이건 기소만 되면 잘랐거든요. 문제만 되면. 근데 왜 자신한테 그렇게 너그럽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자신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 예. 당에서 하는 일들이 웃긴다 이거죠. 당연 출당이에요. 뭐 홍준표 대표가 이거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이거 네. 어리석은 질문인 건 아는데요. 네. 혹시 이 재판 진행돼 무죄 나올 거라는 기대 심리를 갖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설마? 그러니까 무죄 전에도 다 출당시켰는데 무죄 나온 사람도 이거는 진짜 무슨 일단 무죄 전에 탄핵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탄핵 자체만 가지고도 출당이 뭐 충분하고도 남죠. 그러니까요. 네. 파면을 시켰는데. 네. 그죠. 네. 대통령직에 대해서는 파면을 시켰는데 당원의 자격은 그대로 보존해 준다. 뭔가 좀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죽을 쓰고 있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상식이 안 맞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논란의 여지도 없다. 이렇게 아주 단칼에 끊으시네요. 정도원 전 의원님. 서가번 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못 하고 있었던 거죠. 왜? 아니 또 시체에 뭐 칼을 꽂냐.
대선 후보 때 했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대표가 예. 예.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 그 보수의 적통이 지금 뭐 홍준표가 보수의 적통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예. 또 이제 좀 더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네. 또 경험적으로 얘기를 하면 정당에서 결국 주인이 누구냐 중요하거든요. 대주주가 누구냐? 예. 예. 박근혜 친박 입장에서 예. 홍준표 보수는 고사하고 이 당에 주인 행사할 수 있냐? 변방에서 온 사람. 그냥 뭐 꼬온 지금 잠깐 관리인한테 맡겨놓은 거지. 벌이 자릅니까 홍준표 대표는? 지금 친박들이 보기에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도 이 보수 적통 인정해주지 않았거든요. 얼마나 괄시했습니까? 네. 그런데 하물며 뭐 홍준표 대표 인정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나가려면 누구 나가라 이 말이죠. 아마 이게 쉽게 내보내기 어려울 거예요. 아, 그래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도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정계 은퇴 선언하고 정계가 들어와서 복귀할 때 결국은 민주당 차지 못하고 이기택 대표한테 예. 그냥 처음으로 마포 영광동에 당사 40억짜리 하나 마련했는데 결국 그 고스란히 다 내주고 국민의 새로 만들어서 나왔잖아요. 당을 땄나 이게 누구를 내보지 않고 주인 노릇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 당사 가격이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저는 사실 본질이 뭐에 있냐면 지금 몇 프로가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얼마 안 되는 태극기 세력을 포기를 못해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바로 그건데 만약에 출당을 시키면 지지 기반이 무너지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부메랑 효과가 큰 겁니까? 그게 태극기 세력이라는 게 이게 보수가 아니라 극우거든요. 그리고 그게 뭐 사실 뭐 소리만 컸지 그렇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거를 포기를 해야지 이 이제 보수 정당이 살아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그걸 포기 못하면 제가 얘기한 대로 영남 잔민연으로 갔다가 소멸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포기를 못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 한심한 거죠. 지금 그 리더십 자체가 지금 그것도 포기 못하는 리더십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친박 의원이 엊그저께 무슨 말을 했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면 이 15%의 당 지지율 무너질 것이다. 이제 그게 경고성 발언을 했는데. 그게 그 얘기거든요. 유기준 얘기인데 15%는 말도 안 되고 우리나라 극우 세력이 15%까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저는 이제 그 부분을 극복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게 이제 결국 태극기 세력을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가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하느냐 안 하느냐하고 이제 연결돼 있다 이거죠.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좀 갈래를 나눠서 봐야 되는 게 자 그럼 홍준표 대표는 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처리 문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했는데 대선부터 이제 쭉 살펴보면 근데 지금 타이밍에서는 다시 출당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저희라고 할까요? 정치적 이유. 이제 선거 준비해야 되잖아요. 서울시장?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장뿐만 아니고 지자체 선거 준비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성패가 홍준표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걸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박근혜 표 걷어내고 결국 홍준표 표를 만들어야죠. 그럼 지금 이 말씀은 친박의 그 표 계산하고 홍준표 대표의 표 계산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죠. 친박은 표 계산이라는 게 없지요. 없어요? 친박은 무조건 자기네들은 저 TK에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는 당선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TK만 자기만 살아남겠다 이거죠. 버티고 있으면 주인은 우리다는 거죠. 객과 주인을 엄격하게 제가 볼 때 뭐 주인이라고까지는 생각은 지금 안 할 테고요. 어쨌든 자기네들은 살아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모든 논란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갈 때까지 가보자 이거네. 결국 갈 때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망할 겁니다. 망할 거다? 사실 지금 기억 더듬어 보니까 정도원 전 의원께서 작년 총선이 끝나자마자 당시에는 새누리당이었죠. 그 영남 잔민연으로 갔다가 소멸할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일찌감치 예측하신 적이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저 뭐 늦었지만 출당시키고 태극기 세력과 그러니까 친박 태극기 세력과 이제 절연하고 바른당과 합당하고 하면서 정말
홍준표 대표도 이제 그 자리에 내려와야 돼요. 왜냐하면 간판이 그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지도자 내세우고 네. 이렇게 하면은 예. 다음 총선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다음 총선까지도 뭐 기대할 게 없죠. 그런데 지금 대한애국당이 창당이 됐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명예회복까지 가시밭길을 걸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우리나라도 그런 정당 한두 개쯤 있을 필요가 있어요. 재밌잖아요. 1차적으로는 예. 지금 친박 입장에서 보면은 1차적으로 뭐 지방선거는 관심 없죠. 네? 그러면은 지방선거 그다음에 그 친박 국회의원들이죠. 결국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본인들의 선거를 앞두고 네. 판을 어떻게 짜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네. 지금 이제 김무성 전 대표하고 정진석 의원하고 모임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홍준표 대표는 홍준표대로 박 대통령 이제 전 대통령 출당을 시켜야 된다고 하고 또 이쪽 바른정당에서 주호영 의원을 비롯해서 몇몇 의원들이 이 자유한국당과의 이 연대 내지는 합당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고 예. 또 정진석 김무성은 정책 모임이라고 하지만 예. 그 모임이 한 20명 넘는 의원들이 모였단 말이죠. 네네. 이런 일상적 일반적 행동들이 행동들이 이제 하나하나 지금 채비를 갖춰 가는데 문제는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또는 바른당을 중심으로 네. 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 네. 또 이 방법들 가지고 이제 많이들 이 논란을 벌이고 또 싸우기도 하고 지지고 볶고 이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새로운 당으로 하나 만들어낼 것인지. 아 그러면 기존 예. 정당 틀이 아니라 다시 그러지 않고 다른 방법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른바 이제 그 구야권에서 많이 얘기해요. 제3지대 창당입니까? 그렇죠. 그 방법들을 지금 김무성, 정진석은 최소한 그런 모색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 그러면 여기서 중간 정리를 한번 좀. 홍준표 대표가 박 출당론을 선창을 하고 있는 이유와 예. 김무성, 정진석 두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포럼 꾸리고 하는 게 이른바 보수 야권의 어떤 재조정, 연대든 통합이든 이걸 위한 지금 주도권 싸움 이렇게도 그럼 생각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죠. 그러니까. 예. 근데 그러나 전혀 이해와 예. 그다음에 그 과정도 다를 수 있고 생각은 다르지만 어쨌든 목표는 같은 거죠. 보수 정치인들을 다시 한 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주도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 점에서 지금 그러니까 그 주도권 싸움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주도권까지는 아니고요. 예. 일단 김무석, 정진석은 자기 개인이 급합니다. 이제 정치판에 살아남는 게 급해요. 지금 주도권은 무슨 주도권이에요. 주도권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의원인데 아니에요. 지금 또 입지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다시 재개할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거고. 그러면 이 두 분은 존재감 부각 자원입니까? 그 정도까지 또 아닌데 하여간 그 정도로 해둡시다. 그런데 어쨌든 정리를 하면은 네. 바른당은 지금 유승민을 대표로 하는 자강파하고 네. 김무성을 대표로 하는 합당파하고는 지금 이제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 자유한국당을 일부 가고 국민의당을 일부 가고 지난주에 그 말씀하셨죠. 네, 그렇게 이제 갈 바로 그 말씀하신 다음에 그 뒤에 나온 이야기가 이해운 바른정당 대표가 요즘 그 의원들 소속 의원들 개별 면담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일부 의원들이 지금 동요가 심하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관련 혹시 이야기 들으신 게 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당직도 다 내놨잖아요. 저 정책의장도 안 하겠다. 서울시당위원장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로서 인정을 못 하는 거죠. 당신이 무슨 대표냐 이제 이런 식의. 전당대회에서 뽑혔는데. 그 이제 당원들이 이렇게 뽑아놨는데도 그렇게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른당은 지금 갈 곳을 잃고 헤매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심각합니까? 좀 내부 사정이? 심각하죠. 왜냐하면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안 나타나거든요. 광역, 기초, 단체장, 광역 의원들이 후보가 안 나타나요.